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4분입니다. 내일부터 한국 증시는 연휴입니다. 그래서 쭉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질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실질적인 호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거라고 이야기해드리진 않았는데, 어젯밤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이제 페드와치를 보시면 50bp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확률이 페드와치에 등장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0bp 인하 가능성까지 나올 정도면 사실 굉장히 시장이 강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어떤 그런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찾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정도로 좀 강력한 것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2거래일 연속으로 금리 인하 기대, 금리에 민감한 게 러셀 지수와 중소형주죠. 그러니까 러셀 지수가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나스닥이나 S&P 지수는 이제 빅테크의 비중이 좀 크죠. 그래서 보시면 0.1%, 0.3%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사실 장중의 흐름은 안 좋았죠. 오히려 나스닥이나 S&P는요. 근데 보시면 러셀 지수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2%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장중에 계속 흐름이 괜찮았죠. 그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은 그 전날부터 좀 지속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젯밤은 상승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어젯밤은 나스닥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죠? 나스닥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빅테크 종목들이 좀 빨간색 색깔이 좀 안 좋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초록색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나스닥이나 이런 빅테크인데, 아무튼 이런 빅테크들의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이렇게 러셀 지수가 올라오고 이런 거는 사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상승장에 좀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주도주가 올라야지 계속해서 좋은 건데, 주도주가 자꾸 물론 지금은 주도주가 힘을 잃는 건 아니죠. 그죠? 주도주의 상승이 좀 둔화되는 것 뿐인데, 아무튼 이렇게 주도주가 아닌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좀 머리를 드는 걸로 봐서, 시장이 이제 그 주도주가 이제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는 걸 보여주는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주도주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건 그만큼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게 좀 반영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주식시장 상승에 어쨌든 좀 후반전 아니냐. 분명히 지금이 한여름은 아닐 것이다. 주식시장 상승장에 가을쯤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기술적인 내용 좀 보자면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나스닥 보고 계시고요. 나스닥이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 저항에 살짝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매우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선은 저항이죠. 지난번에 빨간색 선 부근에도 안 갔는데 이렇게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빨간색 선은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어젯밤 나스닥은 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상승이 좀 둔화가 된 거지, 이 저항에서 사람들이 야 주식을 팔아먹자라고 하면서 지난번과 같은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있고, 약간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저항 앞두고 있으니까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S&P는 어제 좀 모양이 좀 긍정적이었죠. 빨간색 선이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저항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레벨업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S&P 지수가 요런 기울기로 요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면은 상승의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P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2거래일 연속이죠. 화요일 날에 가만 보시면 여기 화요일 날에 빨간색 선을 이미 넘어섰고, 어제 밤에도 안착을 했잖아요. 그죠? 시가부터 해서 아예 위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 믿을만 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S&P는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근데 그죠, 나스닥과는 모양이 좀 다르죠. 나스닥은 아직 빨간색 선을 돌파 한창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조금 상승 탄력이 지금 떨어질 수가 있고, S&P는 조금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리나 뭐 이런 기대감에 굉장히 민감한 러셀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그 2거래일 연속으로 그죠,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레벨업을 했고, 러셀 지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고, 저항이 좀 눈에 띄긴 하네요.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러셀 지수는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보시면 이쪽 구간에서 여기를 못 넘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못 넘어서 지난번에 훅 밀렸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2거래일 연속 급등하기도 했고 중요한 저항에 부딪혔으니 상승 탄력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조금 더 흐름이 좋을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은 이제 목표치는 사실상 상승의 목표치는 전고점까지 열리게 되겠죠, 그죠? 하여튼 러셀 지수가 뒤늦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건 러셀 지수가 아닌 나스닥이죠. 그 이렇게 러셀 지수들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는,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시장 상승의 후반기에 어떤 상승장의 후반기, 어떤 후반전에 나타나는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어젯밤 변동성은 뭐 보시다시피 그죠, 계속해서 그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엔 양봉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성도 잘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증시 매우 안정적이긴 합니다. 매우 안정적이긴 해요. 다만 이제 그 뭐 그런 거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이제 뭐 좀 전에 S&P 지수 보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급등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급등은 반드시 뭐 좋은 일만 동반하는 건 아니죠, 그죠? 급등은 또 급락을 부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또다시 시장이 좀 어쨌든 지금은 매우 안정적인 구간이고 시장의 힘이 강해서 괜찮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 같은 걸 하게 된다라면은 그 뒤에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또 얘가 또 내포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좋고, 어쨌든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좀 변동성의 낙폭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좋다 뭐 그런 거고, 반도체 지수는 보시다시피 그죠, 어젯밤에 더 올라가지고 이제 전고점에 터치를 했습니다. 무거운 저항이죠. 그러니까 경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나스닥 지수가 아직 중요한 저항을 넘지 못한 것과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도 있는 걸 기대해야 되는 좀 그런 자리, 좀 경계가 필요한 그런 자리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 봤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하여튼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긴 있는데, 엔비디아는 어제 공교롭게도 지금 엔비디아는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자 일단 나스닥 지수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됐죠? 여기 7월 31일, 8월 1일 요 2거래일 동안 급락을 했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지난번 하락했던 거를 여기가 단기 고점을 만들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고점을 극복했죠, 그죠? 이건 누가 봐도 넘어서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락을 모두 극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모습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1등인 엔비디아는 아직도 지난번에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락, 요 자리죠, 그죠? 여기 지난번에 음봉 2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낙폭도 얼마 안 됐지만은 어쨌든 단기 고점을 만든 건 맞잖아요. 근데 이 단기 고점을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5일선 밑으로 이제 오늘 오늘이 아니죠. 어젯밤에 5일선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오랫동안 여기를 넘지 못하고 5거래일간 넘지 못하고 5일선까지 깼다라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기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해서 지금 뭐 엔비디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급등은 물 건너 가는 거겠죠, 그죠?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인데, 주도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거는 어쨌든 그죠?
물론 뭐 과열됐던 종목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거니까, 뭐 하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건전성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시장 상승의 후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흐름은 뭐 조금 있다가 이제 한국 증시도 보겠지만, 한국 증시에서 좀 이런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좀 이렇게 주도주가 힘이 빠지는 모습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 주식시장을 좀 대충 봤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좋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일부 저항을 앞둔 이런 지수들은 경계의 필요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죠?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다 봤고요. 30년물 선물입니다. 국채 선물, 그죠? 이 금리나 기대감이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물 채권도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여기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어떤 마디 가격이죠.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을 지지를 하는데 성공했고, 어젯밤에 결국은 5일선을 2거래일 연속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좀 긍정적이긴 해요. 채권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요까지 쫙 한번 요렇게 올랐었고, 이렇게 오른 피로감을 여기서부터 요까지 하락하면서 한번 조정을 거쳤고, 여기 이제 이 자리 지지력을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N자로 요런 식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물론 채권이 지금 상황에서 뭐 조금 올라가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채권이 여기서 요렇게 이제 힘을 채권이 만약에 이제 이것도 여기가 저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단기 고점이죠. 이 단기 고점을 넘어서서 탄력적으로 올라 버린다면은 주식시장의 상승이 조금 둔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물론 뭐 지금은 워낙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긍정적이니까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채권이 너무 세차게 너무 강하게 올라 버릴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 혹시나 그런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는지 이제 다음 주쯤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채권이 지금 요렇게 이제 상승 목표치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빨간색 선 부근까지 열리지 않았나 싶어요. 빨간색 선은 뭐냐? 매우 무거운 저항이죠. 추세 저항.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주요한 추세 저항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면은 이제 이 지난 몇 년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뭐 5년, 6년간의 하락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금융시장의 변화가 좀 어떤 큰 금융시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물론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찐득하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장기 채권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 고점과 이런 고점들을 연결한 이런 큰 추세선을 얘가 극복을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몇 년간 끌어오던 금융시장의 근본을 바꾸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한참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제 빨간색 선 돌파 안착하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삼각 수렴형이죠, 그죠? 몇 년간 추세를 보면 삼각 수렴형인데, 이 끝에 이 삼각형이 그죠? 여기 끝에 있는 각도가 갈수록 예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렴을 거의 다 하긴 했다라는 거고, 조만간 어딘가로 한번 크게 튀긴 튈 건데, 채권 시장이 크게 튀면은 주식 시장에는 보통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좀 주목하자. 얘가 N자로 단기 바닥은 만들었고 N자로 상승 목표치를 생각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채권이 그런 식으로 채권이 움직이면 주식이 조금 서운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물론 지난번 기술적인 이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막 심각하게 약세로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아직은 혼란한 그런 구간이죠. 다시 이제 달러가 본격적인 약세로 추세적으로 막 진행이 되려면 얘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 안착해야 되겠죠. 돌파 안착해야지, 그래야 이제 추세적으로 더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금값은 계속해서 좀 답답합니다. 분명히 이번 주에 중요한 라인을 넘어서면서 레벨업을 하긴 했지만 아래쪽으로도 제한적이고 위쪽으로 상승 탄력도 안 나오고 있으니 좀 더 답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으로도 지금 못 가고 위쪽으로도 못 가고, 이 달러가 이 금값이 신나게 탄력적으로 날아가려면 결국 이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유로화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돌파한 척하면서 얘가 추세적으로 뭔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 이 금값의 탄력적인 상승의 시점과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 한국 증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엔비디아 보면서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보면서 주도주들의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주도주들의 힘이 좀 빠지고 뭐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평상시에 빌빌빌빌빌빌 막 역배열로 가고 이랬던 안 좋은 약간 좀 건전성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전에 했었는데, 한국 증시에서도 그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장의 이 하반기, 후반전 혹은 뭐 가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러냐, 제 생각엔 오늘 코스피의 상승이 이제 많이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는 좋고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작용하니까 평상시에 코스피 쏠림 또 그리고 소외를 받았던 어떤 그런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코스피가 막 올라가는 동안 손가락만 빨았던 다소 좀 부실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코스닥이 흐름이 훨씬 좋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는 뭐냐면은 436.6 그죠? 436.6 맞죠? 그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리는데 그 자리를 못 넘어서고 있어요. 어제 좀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확인했는데 못 넘어갔어요.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여기서 고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코스피는 여기를 못 넘어간다라고 해도 이걸 못 넘어간다라고 해서 당장 대폭락으로 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좋고 코스피는 지난번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그러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이 상승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코스피는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상승의 기울기가 이렇게 얕아지는 거죠. 그러다 힘이 빠지면 이제 아래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아무튼 지난번에 올라오던 이런 강력한 힘들이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주식시장에 팍 빠지거나 막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거는 이런 걸 상상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엄청난 뭐 대형 악재가 있지 않은 한 바로 이렇게 좀 자빠지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쨌든 코스피는 아래쪽으로 막 심각하게 빠지진 않는 선에서 옆으로 벨벨벨벨벨 기어가거나 이러면서 이 지난번에 이렇게 급격했던 상승의 기울기가 옆으로 눕고 누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비슷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럴 때를 참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때 2020년에서 21년 요때 사례를 보시면 코스피가 요렇게 올랐잖아요. 기울기가 요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올랐다가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지금 약간 이때 비스무리하게 좀 따라가는 듯한 냄새가 조금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당장 아래쪽으로 빠지기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고 뭐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이제 주도주가 아니었던 못 갔던 소외됐던 친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시장이 당장 아래쪽으로 와장창 빠지는 건 어렵겠습니다만은 주도주가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436.6이라는 이 결과적으로 역사적 저항 여기를 넘어서는 거는 못하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한동안 코스피는 답답한데 분위기가 좋으면 이제 사람들이 개별 종목을 찾기 시작했죠. 막 대형주들이 코스피를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증시 끌고 올라가는 게 뭐 있나요? 뭐 조선주, 뭐 방산주, 뭐 아니면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건전하고 이렇게 힘있던 대형주들이 쉬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의 상승 이런 건 조금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얘네가 심각하게 아래쪽으로 자빠지는 것도 아니라면 대형주들이 가만히 있다면은 여기서 놀고 있던
그 여기서 이제 움직이던 이 많은 돈들이 중소형주로 옮겨 타면서 중소형주들의 엄청난 폭등, 급등 랠리 혹은 테마주의 뭐 급등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조금만 정체돼도 뭉칫돈이 이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뭐 몇천억짜리 이런 종목들은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긴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엄청나게 많은 테마들이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테마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요. 뭐 남북 경협부터 해가지고 뭐 리튬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어제는 뭐 디스플레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뭐 또 뭐 제약바이오 뭐 코스피 코비드 19 뭐 그런 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테마들이 하여튼 복합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조금 눈에 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주도주가 정체가 되어 있는 이런 흐름들이 가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된다.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스피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옵션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양매도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풋옵션들 보시면 힘이 없어요. 물론 오늘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풋옵션들 보시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콜옵션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콜옵션들도 뭐 비리비리하다. 차월물 볼까요? 콜옵션 차월물을. 콜옵션들도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풋옵션에 비하면 조금 선방은 하고 있으나 하여튼 콜옵션들도 뭐 비교적 그 힘이 없고, 콜옵션들도 힘이 빠져가고, 풋옵션들은 걸레짝이 되어가고 있는, 뭐 완전 탈탈 털려가지고 맛이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풋옵션들은 그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콜도 죽고 풋도 죽으면 뭐 양매도라면 답답한 흐름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나 뭐 이런 개별 종목들은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 괜찮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코스닥을 보시면은,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여기 1380.9인데 대충 138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381자리를 지금 뭐 2거래일 연속으로 바싹 붙여놨습니다. 81까지 도달했죠. 2거래일간. 무거운 저항인데요.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지금 3거래일째 소화를 한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 일단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코스닥은 레벨업 가능성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확실히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려고 그러는데, 코스닥은 레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위쪽에 좀 저항들이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이제 지난번 고점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갖고 아직 이 위쪽에 저항들은 많긴 하나, 어쨌든 근데 이 레벨업을 하고 코스피가 조금 상승이 둔화된다라면 생각보다 좀 비이성적으로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좀 제법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레벨업 직전, 코스피는 오히려 이런 고점이 낮아질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봤고요. 외환 시장은 계속 혼조합니다. 그죠? 외환 시장은 혼조한데 뭐 위로도 못 가고 있고 아래로도 못 가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달러 약세긴 약세인데 그렇다고 뭐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답답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참 이 원달러 환율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 지난번 요 하락을 끝내고 이제 어떤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바닥 확인 과정 중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딘가 중요한 자리만 넘어선다면은 좀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자리가 어디?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이 자리. 이날 기억하시죠? 5월 7일 수요일 날 시가 1378원이 중요한 자리죠. 78원 밑에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졌고, 하여튼 78원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78원만, 여기 있는 이 시가 1378원만 지켜주면은 일단 우상향으로 좀 유리하게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환 시장은 좀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런 구간이죠.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제
이거는 이제 타이거 모멘텀이란 ETF인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하여튼 한국 증시에 그 잘 나가는 종목들만 좀 모아서 추종을 하는 그런 ETF인데 조금 이번에 좀 유명세를 좀 이번에 굉장히 유명세를 좀 타긴 탔습니다. 뭐 조선, 방산, 뭐 하여튼 뭐 전력 관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주도주들이 올라온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상승 둔화와 함께 얘네도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 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강한 거예요. 한 번 더 버블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상승 탄력이 이거 좀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죽었죠. 그러면서 얘는 기존의 주도주들의 모임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 뭐 뜬금없이 뭐 2차 전지라든가 예전에 막 빌빌빌빌 하던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걸 보셔도 그렇고, 또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각종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물론 알테오젠은 조금 좀 예외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알테오젠 말고도 코스닥에서 강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알테오젠은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데 이 자리를 지금 못 넘고 있죠. 저항으로 확인했죠. 그렇다면 좀 이제 흐름이 좀 이제 둔화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말고 근데 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워낙 강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지금 코스닥의 금리나 기대감 뭐 혹은 뭐 코로나19 뭐 그런 환자 증가 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하여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코스닥이 강하다 이겁니다. 하여튼 저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정작 이런 대장 두산 에너빌리티니 이런 강한 대형주 이런 친구들이 부진하고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사실 그죠? 한편으로 봤을 땐 주식시장 상승의 가을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있고, 그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쭉 좀 말씀을 다 드려봤고요. 다른 나라들 뭐 전반적으로 다 어쨌든 계속 괜찮습니다만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말씀드렸죠. 중국 상해 종합입니다. 어제 여기 중요한 저항 여기 돌파 한착 했었으나 이거 테스트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무거운 저항이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한 번쯤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얘도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여기 굉장히 무거운 저항, 이 자리에 얼마 만에 도전한 거라, 거의 뭐 10개월 만에 도전한 거기 때문에 10개월간 저항, 무거운 저항이 있겠죠. 그죠? 상승 탄력 둔화, 잘못되면 아래로도 하락 추세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까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으나 부담스러운 자리에 많은 지수들이 올라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전 뭐 그런 이야기, 가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일본 증시도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레벨업을 했는데, 여기 전고점을 돌파 한착하면서 레벨업을 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음봉이 한 번씩 나오는 등, 물론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좀 다소 잠깐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저항을 막 돌파 한착하거나 돌파 한착하려는 순간들이라서 가벼운 그런 경계들은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잘 못 나가던 코스닥이나 뭐 개별 테마주 이런 것들은 신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죠?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그죠? 잠깐 잘못 눌러가지고 넘어왔는데, 독일 증시 같은 것도 지금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상승 탄력이 여기 저항 때문에 매우 둔화가 돼서 그렇지. 그리고 이 독일 지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대충 줄을 그어봤는데, 이거 돌파 한착하면 또 조금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거든요. 대충 그은 거라 좀 자세히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독일 증시도 좀 중요한 저항에 직면했네요. 그죠? 그래서 다들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서 상승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거나 하는 뭐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